내가 처음엔 제주도의 모슬포 비행장에서 초병으로 근무하다 그 악명 높은 구연대로 파견된 때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고 나서다. 당시 제주도에서 게릴라로 생활하다 기순하는 자를 호송해 오던 중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하여 기순자 중 일부가 죽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강경파로 소문난 연대장이 미군중에 의해 부임을 받아 1948년 5월 중순경 일명 초토화 작전으로 불리는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제주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차출을 하면서 나도 거기에 합류하게 되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것은 차라리 가혹한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마치 토끼몰이를 하듯 사람을 쏘아 죽이는 그것은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불태워 없애고 죽여 없애고 굶겨 없애는 이른바 삼광삼진작전이라는 전율할 대량 학살작전이 전개되어 갔다. 그 과정에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아들을 도피 입산시킨 부모를 추궁하다 불지않자 총살을 시키는 일이었다. 그래도 미군이 있었으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게 아이가. 미군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국이 안 되었겠나. 그래도 마음속에 일말의 괴로움이 있긴 있었다. 나도 고향에 부모 형제가 있는데 이들한테도 소중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 그래도 죽일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 군에서 제대하고도 매일 악몽을 꾸다시피 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다가 아까 그 양반을 만났지. 어느 날 한창 게릴라를 소탕하다 거기서 몇 명을 쏘아 죽인 일이 있었지. 그때 그곳으로 달려와 고함치며 살려내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를 만났지. 알고 보니 2명이나 되는 형이 그 사살자들 안에 있었지 뭐냐. 아직도 우리 대원들을 노려보던 그 사람의 강렬하고도 원망 어린 눈빛을 생각하면 등골에 식은 땀이 난다. 결국 그분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속해 있었던 대원들에게 사살되었군요. 그랬지.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게 가슴이 아프다. 그때는 민주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양쪽으로 갈라져 싸우던 시대가 아니었나. 자신들이 그쪽을 택해 그래 된 거 누구를 탓하겠노. 그때 누구 하나 나서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자시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대원 중에 어떤 일은 총구까지 겨누고 총열로 그 사람의 어깨까지 툭툭 치고 했지. 그래도 그곳에서 울고 불고 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영 안 되었다만 할 수 없이 내가 나서서 위로를 한답시고 다른 대원들을 돌려보내고 같이 시체를 수습해주는 일을 도와주기는 했지만 수두. 미영 씨의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나셨는지를 이제야 알겠군요. 이제 그 이바구는 그만하고 술이나 한 잔 따라라 고마. 제주의 아침은 어느 지역보다 조용하게 시작된다. 성산포에서 떠올랐던 해가 표선의 해변도로를 지나 남원을 거쳐 서귀포 문성까지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전날 밤 술을 마시다 아버지가 잠든 뒤 집을 나가 술을 퍼마시다 새벽녘이나 들어왔다. 벌써 2번째로 발목을 잡은 아버지. 생각 같아선 일어나기 싫은 하루다. 더구나 오늘은 일요일. 복에선 벌써 나의 여중을 눈치챈 어머니가 해장국을 끓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침묵이 최고라는 것을 이미 깨달은 눈치다.
어머니, 그만두세요. 이곳까지 오셔서 꼭 음식을 장만하셔야겠어요. 마침 정방폭포 앞에 가면 오분자기 뚝배기 해장국이 아주 좋습니다. 총각이 사는 곳이라 그릇도 영 시원찮네 고마. 안 그래도 이 냄비에 국을 끓여도 3명이 먹을란가 하고 걱정했던 참이다. 저여, 일요일날 라면을 한 번씩 끓여 먹는 일 말고는 음식을 장만할 일이 있어야지요. 바깥 채비를 마치고 차로 정방폭포를 향해 달렸다. 정방폭포는 차로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 금방이면 닿을 수 있다. 참, 아가씨는 괜찮아 보이더만 그래도 이자뿌라. 인연이 안 되는 거 우야겠노. 그래도 니는 공무원이니 빨갱이 집안하고 결혼하는 기 말이나 되겠나. 고마 이번 기회에 잊어뿌라. 스기포 해변가로 쭉 늘어서 있는 횟집을 막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불쑥 그렇게 말한다. 횟집 앞에는 아침부터 관광버스 여러 대가 식당 앞 주차장마다 가득 차 있다. 제주도는 그래도 좋겠다. 저 관광객들 보거라. 바깥에서 온 손님들이 이곳에 오지 않으면 제주도를 먹고 살기도 힘들다 카대. 제주도는 강이 없고 밭이라 해도 그나마 자갈밭이어서 나락도 못 지어 먹는다면서. 막 식당에서 관광객들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마치고 버스로 향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말한다. 마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머니가 대신해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아버지의 물음에 대한 답은 금방 찾을 수 없다. 공산주의나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자처했던 나라들도 이미 그 이론과 이데올로기의 맹점을 파악하여 내팽개치거나 수정 보완해 가고 있다. 그 이론과는 관계없이 강대국의 힘에 눌려 강제로 따라야 했던 이름 없는 변방국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 변방국 내에서도 남들이 그러니 당연히 그렇거니 하고 군중심리로 따랐던 아버지의 고착된 이데올로기. 그 이데올로기는 오히려 나서서 주창했던 사람들도 폐해를 인정하여 버린 후에도 아직까지도 고착되어 있다. 그런 아버지의 관념을 깨우치려면 한숨이 먼저 새어나온다. 식사를 주문 하우스도 그렇게 생각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마저 하지 않는다면 이 괴로움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 드신 아버지에게 뿌리 깊이 박힌 이데올로기에 마음이 괴롭다. 아직도 고향에 나이 드신 분들은 빨갱이 하면 이를 간다. 참, 저거 보거라. 정말 경치 좋네. 마침 식사를 하기에 들린 곳이 해변가에 있고 식당이 자리한 2층에서 내려다보면 깎아지른 절벽이 있다. 파라다이스 호텔과 정방폭포 사이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내려다보면서 어머니는 내내 감탄사다. 아직 막년이 총각이니 하는 핑계로 효도 관광 한 번 못 시켜드렸다. 이번 혼사가 물 건너간다 할지라도 효도 관광 시켜드렸다고 생각하면 그만 아니겠는가. 그래서 비행기 사기다. 관광을 하면서 구입할 선물, 식사할 비용을 미리 준비해둔 나다. 물론 그것은 결혼을 성사시킨다는 전제 하에서 준비했다. 혹여 참담하게 끝나버릴지도 모르지만 식사를 마치고 정방폭포를 구경시켜드리고 남원을 향해 느릿느릿 달렸다. 전방에 사고가 났는지 차량들이 줄을 지어 길게 이어졌다. 눈미르로 바라보니 아버지는 계속 흘려내리는 땀을 손수건으로 훔치고 있다. 아버지,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그렇게 땀을 흘리십니까? 괜찮다. 그냥 좀 덥네. 얼마를 지나가니 마침 도로를 넓히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불도저가 한쪽 길을 막고 서 있다. 한쪽 차선만 통과시키는 바람에 상대편 방향에서 오던 차들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차에서 내려 주변에 심어져 있던 야자수 나무와 길 양옆으로 곳곳에 자라고 있는 밀감나무를 세밀히 살펴보다가 이쪽이 출발하게 되자 얼른 차로 다시 오르면서 말했다. 그때는 참 못 살았던 곳이 이곳 제주도가 아니었나. 저런 밀감나무도 그때는 없었다. 참 여기가 남원이라고 했나. 이 근처쯤에 학교가 있을 끼인데 아직도 있을라나 모르겠네. 아버지는 그러면서도 이마위로 흘러내리는 땀을 줄곧 훔쳐내고 있다. 차는 옅고 표선 해변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차를 갓길에 잠시 세우고 내려서 바다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마셨다. 조금 전까지 가슴 속까지 차오던 답답함이 조금은 가신 느낌이었다.